네. 자, 오후장 작전 타임, 오후의 쟁점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테스트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100만 원을 다시 하회시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지수는 시총 상단주 중심으로 하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파악해 보겠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뒷백에 지금 두 개 국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휴 사이에 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반응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외국인 기관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졌는지 저희 먼저 점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외국인의 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방산주 중심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전 11시 기준으로 외국인의 픽에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골고루 보여지기는 하는데 오후 들어서 지금 시선 분위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픽 중에서 골라보자 했을 때 어디가 좋을지 외국인의 픽에서는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목하는 종목은요? 네.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중동반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됐으니까 당연히 방산이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사실 에너지 넥스원이 더 강하거든요. 상한가.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에너지 넥스원이 강세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넥스원이 이제 UAE란지 이라크란지 천공 체계를 수출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 무기 체계는 당연히 수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는데 또 할 건가 아니면은 새로 될 건가 이 두 가지 길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신선한 충격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앞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지상 무기 그러니까 뭐 K2란지 K9란지 쪽 수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약에 이제 폴란드를 벗어나서 지상 무기 수출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나스페이스란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신선 충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중동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지향성 리스크가 아마 그 시간을 좀 빨리 땡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이제 카타르 사막이라든지 사우디 사막에서 K2P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현재 K2 테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도입하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분기 실적 미스가 나게 되면서 살짝 분위기가 식었었는데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수주의 길을 열게 되고 베네수엘라 이어서 이제 또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방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지상 무기 쪽에 있어서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확전될 수 있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력에 주시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시 기준의 기관 보겠는데요. 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방산을 골고루 담습니다. 하나에어로, LIG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여기에 조선도 해양방산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정헌정 부장님의 픽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은요? 일단 기관 쪽에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주면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 시장을 이끌 정도로 많이 올라가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개의 이 차이가 나긴 항상 났었으니까 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차이 가격의 차이가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달 전, 그러니까 2025년 연말쯤에 봤었을 때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었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7만 6천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한 본주 대비 한 76% 정도 됐어 75에서 76 정도 됐었는데 지금 뭐 대략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대라고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13만 원 중반대여서 지금은 이제 본주 대비 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65, 66에서 6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도 삼성전자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이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비슷한 퍼센트로 올라다 보면 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괴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도 뭐 저는 반도체가 좋을 거다라고 보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굳이 꼭 사야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 사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관이 계속 픽하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탑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15에서 20% 괴리율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30%까지 늘어나면서 기관의 삼성전자 우선자를 집중하는 시각이 좀 보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1선 위에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우선자는 또 11선 아래에 있거든요. 오히려 또 지금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관의 수급픽으로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단위로 키워서 저희 전략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고 사실 오늘 같은 날에 반도체가 이렇게 밀리지만 긍정과 중립으로 의견이 좀 갈려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정태근 이사님의 의견 듣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는 날인 건 압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다 반영시키는 거면 사실 이 정도 우리 용인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7% 정도 밀려야 20만 원과 100만 원 선의 움직임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네. 마디 주가가 오늘 깨졌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할지 싶은데 오히려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는 플러스를 또 강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물론 네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것의 의미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3월부터의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2024년도부터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반기가 바뀔 때, 분기가 바뀔 때, 네. 월이 바뀔 때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그 이제 주도했던 섹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좀 쉬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를 보게 되면 자 8월 달까지 소위 말하는 조방언이 강세를 보였다가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투톱 쪽으로 바통을 넘기게 되면 주도주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방사는 원전이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3월 달라서는 또 비슷한 맥락으로 그럴 가능성도 일단 저는 염두에 두고 좀 바라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3월 달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예. 단순히 뭐 이란 전쟁, 이란 전쟁 이것도 뭐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참 이제 2월에서 3월 달 넘어가면서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조정의 어떤 핑계가 되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금융투자 섹터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 쪽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3월 달은 살짝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뭐 수치적으로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디램가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또 보니까 오늘 보니 33달러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31달러에 정체돼 있다가 32달러, 33달러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디램 수출액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4분기 같은 게 15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1월 달에 7조 3천억 그리고 2월 달 보니까 9조 4천억이더라고요. 한 8조 5천억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수치를 합치게 되면 16조가 돼요. 그럼 2달 만에 벌써 이제 4분기 수출액을 넘어선 네. 수치거든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당연히 작년 4분기에서 1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오를 때마다 수익실을 하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네.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2월 달 들어가지고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1일 이후에 5일선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쭉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만 원과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 매수가 아니라 물론 지난 2월 초에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는 조금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번 계산해 봤는데 24조 5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스로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지금 위치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쉬어갈 그 섣부른 저가매수 하지 마시고
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관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립 의견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천이 좀 하회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하방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20만 원 테스트 들어갔네요. 현재 20만 원과 20만 500원에서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자리의 문제다. 실물 자산이라든지 수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일단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기회를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좀 코스피 반도체와 코스닥 반도체가 달리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힌트를 한번 3월 달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갈 거고요. 오늘 방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정원정 부장님께서 중립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리포트가 최다 클릭됐던 건 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호주로서 뭐 한국항공우주다, LIG 넥스원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가 트리거가 된 거는 맞아 보여요. 근데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 근데 중립의 의견은 뭘까요? 정원정 부장님. 오히려 이렇게 열광하고 방산에 대한 매수의 근거가 충분해진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부터 네. 뭐 시장이 안 좋았었지만 그거와 반대로 그 이슈의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산주 종목들 앞으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게 계속 될 거고 잘 될 거고 수주 잔고도 워낙 많고 실적이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소망을 바라면 안 되지만 미국의 이제 이 목표대로 좀 빨리 단기간에 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었고 거기에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갔던 부분 사실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대본 쓸 때만 하더라도 방산주 떴다가 그다음에 지수 낙폭을 확 줄이면서 다른 종목들이 막 코스닥 플러스까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이 단기간에 장중에 조정이 끝나고 다른 거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이 올랐던 방산주 한번 이익 실현하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했었던 종목들을 이익 실현하고 네. 종목들 다른 종목 많이 빠진 종목으로 좀 바꿨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로 지금 보니까 시장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아침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를 조금 이익 실현하고 많이 빠진 종목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던 측면에서 중립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일에 주셨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하고 있어야 하는 중이어야 한다. 의견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오전에 좀 매도 이익 실현을 하긴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가서 너무 성급하게 팔았나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넥스원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 힘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뭐 같이 좀 이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예 뭐 방산을 보신다고 하면 힘이 좀 살아있는 쪽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제가 언급해드렸던 많이 빠져있는 다른 업종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내에서 밸런스 작업은 필요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방산과 함께 사실 세트처럼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 가운데서는 한화가가 역시나 좀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음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긍정이기는 합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해양방산 측면으로 오늘 조선주를 논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LNG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전쟁과 상관없이 제갈길 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든든한 게 또 조선이기는 했었는데 네네. 오늘 근데 힘을 못 쓰네요. 지수 움직임에 좀 더 크게 영향받고 있을까요? 네, 지수 움직일 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단순히 지수가 빠져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카타르 쪽 3차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오래 높았었거든요. 100척 정도. 근데 지금 분위기면은 발주를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조선주에 좀 악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올해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주 재개 이런 기대감들이 조선 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컸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LNG 프로젝트 그리고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서 마스가 구체적인 어떤 실행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서 군함이라든지 LNG선 추가적인 어떤 발주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된 LNG 프로젝트가 8,400만 톤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계산한 게 이제 GTD사에서 얘기한 게 기존에 450척 플러스 150척 정도 추가적으로 에너지 운반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합치더라도 이제 600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했지만 이제 우드사이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척 정도 일단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4척이 우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작년 물론 반도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가게 되면서 조선이 신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된 게 수주의 어떤 우려감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이 재개되게 된다라면은 수주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분명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수주 재개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 고성과 물량 이런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서 탄탄한 실적 기반의 플러스 수주 이렇게 기본적인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 행동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시에 초기 물량 일부분 주겠다는 건데 그거 제가 봤을 때 큰 물량은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호위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호위함 같은 경우 5,000톤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 울산급이라 가지고 이제 4,600톤급이 이제 호위함이 발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건조하면 7,600억 정도 이제 건조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LNG 운반선이 3,700억이에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호위함 한 척을 받게 되면은 LNG 운반선 2척을 받는 효과가 똑같이 돼요. 국내에서 건조하게 되면.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잖아요. 2조까지도 커져요. 그럼 한 척을 받게 되면은 LNG 운반선을 조금 희망이라도 돌리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호위함 5,000톤급을 건조하게 되면 2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2조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3,700억 LNG 운반선 한 척은 3,700억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건조하게 돼가지고 막 2조 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LNG 운반선을 최소한 5척 정도 수주받는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화전도 그렇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거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올해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된 기대감에 의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네. 탑픽인 하나오션은 여전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겠네요. 목표가 18만 원 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홀딩 의견으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뭐 사야 할까? 밀리면 사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해석이 현재 구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이 중첩되는 쪽이 바이오인지라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드릴게요. 오늘 일부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분들 좋은 거 많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올릭스 강했고요. 에임드 바이오 쪽이 특히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강세 움직임 확인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수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떻게 좁혀야 하는가의 싸움이거든요. 부장님. 가는 종목이 같잖아요. 삼천당 제약이 보여줬었고 지금 바이오주를 보자라고 한다면 바이오주 중에서 뭘 봐야 돼요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전에 일단 시장이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피가 벌써 아까 전에 300 네. 중반 빠졌던 게 지금 200 중반까지 맞아요. 거의 100포인트 가깝게 올라갔는데 예.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물론 전통적으로 바이오라고 하면 변동성이 크고 약간 위험하다라고 느끼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 네. 그리고 이 자금 집행 그다음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제일 큰 것들이 뭐냐? 아마 정태근 이사님이 지금 2차 전지도 바이오도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제일 큰 게 2차 전지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 업종들 이렇게 막 시장이 이렇게 불뿜었을 때 대비해서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아까 전에 오전에도 이 시장이 조금 크게 빠졌었다가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바이오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맞아요. 했던 종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힘은 전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자금 유입이 된다고 했었을 때
코스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뭐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뭐 리가캠 바이오나 코롱티수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플러스 지금 꺼내 있고, 뭐 큰 종목들은 뭐 보합권에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기회 측면에서 바이오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은 좀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인덱스 리포트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 탑픽이 올릭스, 에이프릴, 리가켄과 같이 그래도 시총 상단주였습니다. 같은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강하다. 이것을 이제 코스닥의 기인에서의 수급적인 힘과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정태규 이사님께서 아까 전에 네. 반도체 얘기할 때도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기회를 본다 의견 네. 주셨잖아요. 정말 코스닥이 가주려면 2차 전지도 2차 전지고 네네네. 바이오의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네네. 바이오 기대력이 높습니다. 근데 역시나 3천당 제약만 혼자 그 꿈을 다 안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찰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기대를 더 품어가도 되는 시점인지요?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에임드 바이오 사례를 네. 한번 참고상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코스닥 이제 150 지수에 코스닥 150 지수에 대형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에임드 바이오가 여기에 셀바세하고 교체가 될 예. 예정이잖아요. 3월 10일 리밸런싱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G2.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퍼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종목도 가겠지만은 일단 고퍼 논란에서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 그래도 이게 바이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이제 물러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 뭐 큐리옥스, 뭐 인벤티지랩, 로킷 헬스케어, 앱클론, G2G 바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150주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삼성자산운용이란지 하나자산운용이란지 타임폴리란지 이쪽에 코스닥 액티브 ETF를 현재 만들고 네. 있고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AMD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810억 정도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혁신바이오위원회 이런 정책 테마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만 붙어주게 되면은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고포 논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되겠지만은 거기서 약간 자유로운 종목들,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방금 말씀 종목들이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후보군에서 오늘 탑픽을 가져오신 건가요? 네. 정태규 이사님. 여기서 듣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네요. 네, 예.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를 그래서 탑픽으로 좀 제시를 네. 해보고 싶은데, 일단 사실 오늘 AMD 바이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올랐죠. 뭐랄까 하다가 로켓 헬스케어가 눈에 보여서,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단기 편선 둘 다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로켓 헬스케어를 준비한 이유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코스닥 150 대형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준비했고요. 그럼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 재향군인 의료시스템 네. 전격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요거만 하더라도 당뇨 관련 치료비 시장 규모가 요게 연간 35억 달러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로켓 헬스케어가 노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 전역 공보험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공보험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만 하더라도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는 당뇨발 병원만 하더라도 9,000개가 넘어가요. 그럼 이 시장 공격이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작년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2월 19일 날 데드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20일선 회복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21선은 이제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네. 있다라 봐요. 그러면 오늘 10% 오르는 게 솔직히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평선을 돌리는 오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면은 전고점 돌파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75,500원 이하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고 난 이후에 9만 원 정도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0% 플러스 알파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손저가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는 6만 원 정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만 6천 원? 6만 원? 원? 죄송합니다. 6만 6천 원이요. 알겠습니다. 6만 6천 원. 알겠습니다. 21선을 또 돌려 세웠네요. 정고 잡으러 가겠다라는 신호탄인지 로킷 헬스케어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시총 상단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부장님, 이럴 때가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으로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행사 후에 바로 이제 싱가포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국빈 방문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5건의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SMR 관련된 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필리핀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네. 필리핀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필리핀 이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통상 뭐 인프라 뭐 방산 이런 쪽도 이제 기존에 했던 협약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 조선 이런 유망 분야로 이제 협력을 확대할 거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양쪽에서 겹쳤던 원전 관련해서 한 번 더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원전주 중에서 뭐 한전 기술이나 뭐 우리 기술 이런 쪽을 지금 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전 기술이나 우리 기술 차트를 한번 보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도 보면 이 차트의 상승하는 이 기울기가 너무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격도가 조금 덜 벌어진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오늘 탑픽으로 뽑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아주 긴 호흡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제 탑픽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보면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수목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매수가 좀 들어왔었습니다. 거의 지난 수목금에만 거의 200만 주 가깝게 들어오면서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1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7천 원으로 잡아봤는데 오늘 보면 지금 주가가 조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오늘 5, 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좀 부담이 없이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원정 부장님 대형주 저점 잘 잡아주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0만 원을 좀 하회시킨 구간 또한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10만 원 선입니다. 이때 매수 전략 유효해 보인다. 트레이딩 관점 봤습니다. 자, RFHIC가 아무래도 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일까요? 흐름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리스까지 지금 오늘장에서 플러스를 잘 유지시켜요. 이쪽은 그렇다면 흐름 중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사실 이제 RFHIC나 뭐 이노와이어리스를 보면 RFHIC는 2025년부터 실적이 조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올해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인프라 확충 기대나 그다음에 6G, 사실 5G에 대한 저희 기대감도 없었고 의미도 잘 못 느끼긴 하지만 6G 선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노후화된 5G 이제 또 인프라를 교체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통신장비 쪽도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다의 의견으로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